잡지는 않았어요. 음. 목표를 너무 네. 높게 잡아서 그 목표에 치여서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까봐 네. 오히려 목표를 좀 낮게 잡고요. 그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가는 길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대기자 TV. 국내에서 한국에서 조금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구나. 우등생의 반열에 오른 거는 언제 정도였나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네,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그래도 잘한다라는 이제 잘하는 축에 들기는 했지만 그렇게 아주 대단한 우등생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특목고를 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잡더라고요. 그거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해외로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 저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해외 대학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특목고를 가겠대요. 뭐 가봐라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자면은 그냥 굉장히 무책임한 그래 그럼 준비해서 가봐라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게 비교과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는 학교 이런 뭐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거, 시험 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학력이죠. 네. 그런 것들은 스스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갔고요. 학원 안 다녔고요. 학원은 수학학원 그거 하나 다녔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의 일환으로 했던 게 디베이트. 디베이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대중교통으로 1시간 넘게 가야 하는 네. 대치동에 학원을 다녔죠. 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 들어가니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소연이가 중학교 때 겪었던 그런 경쟁하고는 좀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일단은 부모가 달라요. 부모가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아는 것도 많고요. 그 틈에서 이제 뭐 소연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잃을까봐 여기에서 어떤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네, 성취를 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두려움을 이렇게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동아리 들어가는 것부터 치열했어요. 동아리 들어가는 것부터 치열하더니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뭐 어떤 것들은 좀 포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스스로 막 불안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는 사실은 좀 특단의 조치기는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여름방학 때 이제 다른 아이들은 벌써부터 그때부터 학원을 뭐 SAT 학원 보내고 다니죠. 뭐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다른 것도 뭐 내신도 그렇고. 근데 그냥 딱 잘라내고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보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원 다니지 말고 그냥 그 돈으로 캐나다 가서 너 혼자서 하고 싶은 거 한 달 동안 하다 와라. 왜냐하면 학원비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적지 않더라고요. 여름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 그게. SAT도 학원 비싸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 경쟁에서 스스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큰 주변에서 결심이셨을 것 주변에서 저보고 이상한 엄마라 그랬었어요. 왜냐면 제가 봐도 뭐 돼지 엄마들도 많이 만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뭐 하자.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를 쌓아야 중학교 되니까. 때부터. 네. 그런 다양한 주변의 얘기들, 이게 맞다, 뭐 카더라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어머니의 기준은 뭐셨어요? 저는 사실은 소연이도 늘 하는 얘기고 저도 늘 하는 얘기지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는 않았어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 목표에 치여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까봐 오히려 목표를 좀 낮게 잡고요. 그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가는 길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네. 굳이 최고가 되고 모두 다 최고를 향해서 달리지 않아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내 아이들을 막 채찍질을 해가면서 좀 더 앞서가게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방법은 있다. 네. 어. 그리고 네가 잘하는 게 있다면 정말 명문대를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명문대를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그 잘하는 걸 가지고 뭔가 이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었고요. 소연 양이 고등학교 때 가장 좀 힘들어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입시 앞두고였을까요? 네. 입시를 앞두고 사실은 이제 본인이 제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에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이가 있는 자리는 굉장히 치열한 자리잖아요. 그 치열한 자리에서는 누구도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스스로가 채찍질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거의 정점이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원서를 어디에 쓸 것이냐부터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행히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의 어떤 실력이나 잠재력을 좀 이렇게 높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버드를 쓰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은 그 전부터 좀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건가요? 잘 고등학교 뭐 1, 2, 3학년 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잘한다가 공부를 잘한다 보다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열심히 하는구나 중에는 수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수상 실적이 아까 뭐 디베이트 말씀도 드렸지만 디베이트 같은 경우는 그 수상 실적이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뭐 하던 것들을 꾸준히 하는 모습을 선생님들도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자면은 단지 입시만을 위해서는 아니었고요. 입시만을 위해서였다면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큰 걸 노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로 그렇죠. 예. 내 주변의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심지어는 마지막에 이제 원서를 쓰는 무렵에는 비교과 활동에서 좀 더 화려한 스펙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예. 근데 그거를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이제 농담처럼 하버드 갈 거 아니잖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냥 그 정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자. 어머님이 돌이켜 보셨을 때 초중고 때 내가 그래도 소연이한테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다. 이런 행동이. 예, 어머님의 행동 중에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사실은 되게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네, 되게 게으른 사람이고 그래서 아이한테 뭘 재촉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책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좋아해서 책을 읽었지 아이한테 강요해서 책을 읽히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아이한테 강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그 정도 선에서 꾸준히 그냥 함께 했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라는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실은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암묵적으로 그냥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믿음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하고 그냥 뭐 일상적인 뭐 밥 먹었니 이런 거 말고요. 책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뭐 뭘 보고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아이의 그러니까는 그 인성과 연관이 되는 그런 사고에까지 다다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이제 그 스스로 생각을 이렇게 다져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줬고요. 그의 어머님의 생각을 좀 알려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냥 아이의 생각은 그냥 독자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편이었어요. 사실은요, 인정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내 얘기는 조금만 넣는 게 맞아요. 그래야 아이가 그게 지 생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건 일종의 트릭인데요. 아이가 이만큼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서 내 얘기가 요만큼이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 전체를 규정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이가 그러니까는 나의 생각과 같은 생각, 나에게 이렇게 끌려오게끔 하는 거는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고 강압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길게 어떤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자면 무슨 책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해요. 엄마,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인데 나는 이런 내용이 싫었어, 또는 뭐 이게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 너는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근데 나는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네. 그리고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그거를 오랫동안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설득이 돼서 나한테 와요. 정말요? 이게 그러니까 실천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가 말을 많이 해야 아이가 나한테 설득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얘기를, 엄마나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 듣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 보면 엄마 말에 이렇게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들이 막 강압적으로 아니야, 넌 네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아이는 도망가 버리거든요.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내가 최소한 저 아이들한테 마음의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나로 인해서 엄마가 뭔가를 막 강압을 하고 그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지어서 너는 이걸 못하니까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은 하지 말자.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더 자녀 교육의 방향을 못 잡겠다. 아이랑 같이 하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내 아이를 잘 모르겠다. 내지는 본인하고는 좀 본인의 욕심 내지는 본인의 계획과는 너무 다른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끝으로 많은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이든 좋습니다.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싶으신 마지막 조언이 있다면요. 제 주변에서 지금도 초등학생 아이들을 놓고 공부 안 해서 속상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렵지만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책을 골라서 같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나는 정말 권해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뭐 엄마가 너무너무 책 읽는 거하고는 이렇게 그 거리가 먼 분이다 그러면 영화라도 같이 보세요. 네, 오늘 윤소연 양 어머님의 말씀이 많은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